민법. 민법. 대리행위 요약 정리부터 할게요. 원래 아까 했었거든? 근데 내가 뒤에 너무 졸려가지고 졸면서 막 했더라고. 다시 할게. 다시 녹음하는 거다. 너무 웃겨. 대리행위. 잠깐만. 덕분에 한 번 더 하는 거지. 세 번째야 나는. 대리행위. 대리는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대리인을이 본인 갑인 것처럼 행세하여 계약서에 갑이라 한 경우에도 현명을 한 것이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단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제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권리도 취득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은 착오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미리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문제,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B.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다시 문제.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복대리 문제 뭐야? 복대리인이 대리인 아니야? 복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B 아니고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복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답이고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일단은 대리행위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 대리인이 매매 대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 남용이지, 이러한 경우에도 대리행위는 일단 유효하다. 사례,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어떻게 됐나?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 적고 또 갑의 인장만을 날인했다면 갑에게 효력이 있다. 맞고, 을이 실수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을이 이행을 하여야 한다. 을이 실수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이 미리 위임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병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였으나 을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병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갑에게 효력이 없다.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자에 따른 법률 효과는 효과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 강박한 경우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사기 강박한 경우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리인이 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궁박은 본인을,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대리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나 제117조 의사 능력자임은 요한다. 대리인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대리 행위는 무효이다.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그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은 자신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은 위임 계약의 취소권자이니까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왜? 본인은 위임 계약의 취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리행위. 대리행위 공부할 때는 두 가지를 유의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현명주의가 뭔지, 그리고 현명하지 않은 경우 제115조는 뭔지, 그리고 대리권 남용이 뭔지 이거를 먼저 체크하면서 보면 되고, 두 번째는 대리행위의 하자, 그리고 대리인의 능력 이런 거. 그래서 사례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현명주의 볼 거야. 현명주의는 제114조, 115조 조문이 있는데 제114조는 대리행위의 효력,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능동대리. 한 번 더 읽을까?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능동대리.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수동대리.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수동대리.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제 현명에 대한 거. 현명이 뭔가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현명하는 방식은 1번 갑의 대리인 을. 현명 이렇게 내가 현명하면 정수는 혜란이의 대리인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정수라고만 한 경우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행세 해도 되고, 내가 혜란이 너의 대리인이면 내가 혜란 이렇게만 써도 된대. 주체, 표의자. 주체는 첫 번째는 능동대리, 그 대리인이고 두 번째 수동대리, 상대방이래. 이건 잘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써 있어. 요약 정리집에. 능동대리, 수동대리. 현명하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 계약서에 을이라고만 한 경우, 내심의 의사는 갑을 위한 것이나 표시 행위는 을이라고 한 경우, 나의 마음에는 혜란이 너를 위해서 한 거지만 밖으로 표출하기는 내가 내 이름만 쓴 거지. 난 너의 대리인인데. 그건 내가 현명을 안 한 거지 내가. 원칙,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법률 효과는 대리인 자신에게 귀속된다. 내가 대리인이잖아? 그러면 나는 대리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으니까 나는 혜란이 너의 대리인인데 내가 계약서를 쓸 때 너 이름 안 쓰고 내 이름을 썼어. 그리고 대리인이라고 밝히지도 않았어. 그럼 법률 효과는 나한테 있는 거지. 그래서 대리인의 나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이 된다. 내가 혜란이 네 거를 그냥 내가 매매한 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대리인이 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이행할 의무를 내가 부담하고 대리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한다. 난 권리도 취득했어. 예외는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러면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두 번째 예외는 대리인이 내가 미리 위임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명하는 걸 계약서를 쓸 때는 현명을 안 한 거지. 내가 대리인이다라고. 그래도 상대방 어쨌든 내가 대리인인 걸 알잖아. 그거는 예외야. 그러면은 모든 법적인 거나 이런 건 다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상대방은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이므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건 판례에 의한 거고. 대리권 남용은 뭐냐면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나쁜 거지 대리인이. 원칙은 일단 대리 행위는 표시된 대로 유효하고 예외는 대리인의 배임 의사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본인이 입증한 때에는 제107조 제1항의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그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대. 판례 제107조 유추 적용한 판례가 있는데 예금자가 제3자를 통하여 체결한 예금 계약이 보통 정기예금 금리보다 고액이고 보통 예금임에도 일정 기간 인출할 수 없는 등 시중은행에서 예금 유치를 위하여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예금자는 적어도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은행 직원의 표시 의사가 진위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그 예금자와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금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정당한 예금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예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뻐꾸기 대리 사건. 하여튼 그렇고 다음에는 대리 행위의 하자. 법조문은 제116조 대리 행위의 하자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2항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116조 2항이고 담보 책임이랑 연관된 내용인데 부지, 대리인의 선의부가시 이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대리인의 선의부가시를 주장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거든. 이게 어떤 그 지문을 풀기에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몰라도 된다고 하셨어. 여기 넘어갑시다. 일반적인 경우 제1항 116조 이제 제1항 설명이야.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대.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자에 따른 법률 효과는 무효, 취소, 해제권 이거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응용은 제103조 대리인이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 매매한 경우 본인은 그런 사정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고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례. 그리고 104조 응용한 거는 예외인 거지.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거는 판례에 의한 거. 그 다음에 110조. 110조에 의해서 예외되는 내용은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 강박한 경우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이네, 그치? 하자는 대리인에게 있고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은 상대방에게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또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강박을 한 경우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대해서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쪽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당연히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되면 잠깐만.